안녕하세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수업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성이 뭘까요?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천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세부적인 특징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름과 그림을 잘 매치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만 보고도 이거는 어떤 행성이다. 이름만 보고도 이거는 이런 그림이 맞겠구나 매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성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부적인 성질을 보세요. 처음부터 세부적인 성질을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수성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가 최근에 봤던 꼭 달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달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구멍이 뿅뿅뿅 이렇게 나 있는 운석 구덩이들이 보이죠? 실제로 수성도 이런 운석 구덩이들이 보여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뒤에 설명을 볼게요. 수성은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성은 대기가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운석이 날라오면 이게 쾅 부딪혀서 여기 구멍이 뿅 이런 운석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달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대기가 없어서 뿡 부딪히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달 처음에 찍은 발자국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수성도 마찬가지 운석 구덩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가 있죠. 그래서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수성은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차, 즉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 이게 수성의 특징입니다. 다음 금성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어떤가요? 금색으로 보이죠? 금색처럼 반짝반짝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금성의 특징입니다.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해요.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성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있어요. 아까 수성에서는 대기가 희박하다라고 했죠? 금성은 대기가 있긴 있는데 주성분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그리고 굉장히 두껍다라는 게 바로 금성의 특징입니다. 대기가 있는데 두꺼워요. 그러니까 대기가 누르는 힘, 대기압이 높겠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우리 온실효과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다라고 하죠. 즉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온도도 높아요. 표면 온도가 약 47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입니다. 지구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런 파란색이죠.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지구는 물을 가지고 있다. 지구는 대기가 존재해요. 근데 대기의 주 성분이 뭐냐면 질소, 산소입니다. 질소는 약 78% 정도 되고요. 산소가 21% 돼요. 그럼 나머지 1% 안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물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행성을 탐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업할 때 우리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눴죠. 그때 위성수를 봤을 거예요. 기억합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성수가 1개라고 돼 있었어요. 그 위성이 바로 달이에요.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유일하게 위성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구, 달이 있다. 다음 화성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붉은빛이 돌아요.
왜 그럴까? 요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여기는 또 하얀색이네요. 왜 그럴까?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 반대편에 여기도 하얀색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요걸 가지고 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이 붉게 보였죠? 붉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산화철 때문입니다. 산화철이 붉은 빛이 돌아요. 그래서 산화철이 많은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하얗게 보였죠? 흰색으로. 양극 쪽에 어떤 꼭 왕관처럼 이런 걸 갖고 있다 해서 얘의 이름이 극관이에요. 이게 화성의 특징이에요. 극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분을 살펴보니까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 드라이 아이스, 물의 고체 형태인 얼음, 요런 것의 형태로 있더라. 요것을 극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요런 특징을 말하냐면 물이 바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 기준이 돼요. 그래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라는 건 여기에 예전에 생명체가 살지 않았을까? 요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운석 구덩이와 화산 존재합니다. 목성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줄무늬가 보이네요. 왜 그럴까? 목성은 가장 큰 행성입니다. 앞에서 가장 작은 거 했었죠? 무슨 행성이었죠? 그쵸, 수성이었습니다. 자, 목성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성들 중에서 가장 커요. 지구 잠깐 얘기 해볼게요. 지구의 주성분이 뭘까요? 암석이에요. 그런데 목성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뭐냐면 수소와 헬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체입니다. 기체. 기체 덩어리라는 거예요. 목성은 암석, 이런 단단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체로 이루어진 기체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사진에서 줄무늬가 보였죠? 왜 그랬는지 볼게요. 암석은 자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석들이 다 따로 돌지 않아요. 서로 다 이 암석들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전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에서도 대기 나름대로의 소용돌이가 쳐요. 요게 이 대기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생기는 점 뭐냐면 붉은색으로 생기는 점이다 해서 대적점이라고 합니다. 목성은 대적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붉은색으로 보여요. 혹시 궁금하면 앞에 사진에 다시 보세요. 한 이쯤 부분에 약간 붉은색으로 이런 점 같은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목성은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약간 희미하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부터는 이제 고리가 있다. 여러분들 그때 기준 나눴을 때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표현했었어요. 목성부터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수도 봤던 거 기억나죠? 이제부터는 위성수가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크기가 아주 크다 보니 주변의 작은 천체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애들이 이렇게 끌어다가 얘네들이 같이 이 주변을 돌더라라는 겁니다. 주변에 얘네들이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성 주변에 이렇게 위성들이 많이 있다. 토성입니다. 사진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행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바로 이 고리 때문에 그래요. 고리가 아주 한눈에 확연하게 딱 보입니다. 토성은 밀도가 가장 작은 행성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밀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질량과 밀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볼 때 질량이 크면 꼭 밀도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밀도라는 거는 우리 그때 배웠었죠?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피, 같은 표면적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질량이 크냐 작냐를 비교해 보면 돼요. 지구를 예로 들면 지구는 주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암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토성과 지구의 이 부분, 이만큼의 이렇게 같은 부피만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지구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토성은 같은 부피만 비교해놓고 봤을 때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 그러니까 기체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량이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토성은 밀도가 가장 작은 행성이다. 자, 수소와 헬륨이 기체이면서도 또 특히 가벼운 기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로 줄무늬 있고요. 이건 앞에서 목성 부분에서 다 봤던 부분이에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왕성입니다. 어머나 사진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이 꼭 청록색의 빛을 띠네요. 왜 그럴까? 과학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조금 전에 사진에서 약간 청록색의 빛을 띄었던 거 기억하지요? 자, 물질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우리는 그 반사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쓸 때는 CH4라고 하고요. 얘를 메테인이라고 읽어요. 또는 메탄이라고도 예전엔 읽었어요. 자, 메테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붉은 파장의 빛은 다 흡수하고 파란 계열의 빛을 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푸른빛의 청록색의 빛에 띄게 되는 겁니다. 천왕성의 특징은요.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약간 자전축이 살짝 비스듬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역시 천왕성도 희미한 고리가 있고요. 많은 위성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입니다. 사진해 볼게요. 꼭 바다처럼 푸른 빛을 돌고 있죠. 꼭 바다 같다 해서 해 이렇게 기억하면 좀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요? 사진에도 잘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이런 점 같은 것도 보여요. 이 점의 색깔은 뭘까요? 아까 앞에서 붉은 빛이 도는 점은 봤었는데 얘는 좀 약간 검은 빛이 도는 점이네요. 해왕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천왕성과 비슷해요, 성분이. 즉 메테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빛이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쯤에서 뭔가 이렇게 검은색의 점 같은 거 봤죠? 대기의 소용돌이 아까 앞에서 목성에서는 대적점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붉은 빛이 돌아서 붉은색. 지금은 약간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대흑점이라고 합니다. 해왕성은 대흑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역시 희미한 고리, 많은 위성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행성들을 봤어요.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요 첫 번째 기준은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여기 지구가 있네요. 그쵸? 이 지구. 지구를 기준으로 공전 궤도로 한번 얘네들을 나눠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보다 더 안쪽으로 공전하는 행성들, 그 다음에 지구보다 더 바깥쪽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을 본 거예요. 지구보다 더 안쪽으로 공전하는 행성은 수성과 금성입니다. 얘네들을 더 안쪽으로 돈다. 그래서 내행성이라고 해요. 지구보다 더 바깥쪽으로 공전하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바깥쪽으로 돈다라고 해서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기준이 뭐냐면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행성을 분류해 본 거예요. 요거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해봤죠. 먼저 질량, 반지름, 밀도, 고리, 위성수 이런 물리적인 여러 특징들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눴어요. 꼭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다 라고 해서 지구형 행성. 또 하나는
목성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목성형 행성으로 나눴습니다.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눈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우리 같이 봤던 건데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교과서 108쪽과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숫자랑 같이 보면 더 좋아요. 질량을 기준으로 나눠 봤어요.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큽니다.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은 작고요. 목성형 행성은 커요. 밀도는 반대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크고 목성형 행성은 작아요. 고리, 지구형 행성은 없었죠. 목성형 행성은 있습니다. 희미하게라도 있어요. 위성수,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하나, 두 개 가지는 정도였지만 목성형 행성은 많습니다. 자, 요것도 얘네들의 특징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질량을 비교해보면 크기를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게 바로 지구형 행성에 속하죠. 얘네들은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반면 목성형 행성 볼게요.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여기에 속하죠. 얘네들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따만큼 표시할게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도 얘는 작으니까 요렇게 반지름도 작을 거고 요건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러면 밀도가 가장 헷갈릴 거예요. 질량이 작은 애들이 크지 않을까? 요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엔 주성분이 거의 암석이었어요. 단단하죠. 그런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엔 거의 주성분이 기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렇게 같은 표면적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면적 안에 암석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요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질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얘는 작은 거고요. 얘는 더 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고리 얘는 없고 있고 이 위성수는 얘는 없거나 아니면 하나, 두 개라고 그랬죠? 위성수가 많은 이유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질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천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있던 천체들이 얘네들이 여기 목성이다라고 하면 여기 같이 끌려와가지고 이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성수도 많다. 나는 우주 비행사. 화성에 고립된 지 벌써 며칠째. 이제 먹을 거리도 떨어졌어. 비상식량으로 감자를 키워보려고 해. 성공할 수 있겠지? 최근 이렇듯 화성에 고립된 우주 비행사의 생존을 다룬 영화가 나온 적이 있죠? 사람들은 실제로도 영화에서처럼 식물의 재배가 가능한지 실험해 보았고 화성과 유사한 환경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화성이었을까요? 다른 행성은 안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태양계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답니다. 이 중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큰 행성으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지요.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암석 성분이며 단단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은 행성으로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목성형 행성은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목성형 행성은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군요. 식물을 키우려면 토양이 필요한데 기체라니. 지금은 아직 영화에서처럼 화성에서 식물을 키울 순 없지만 혹 언젠가 영화와 같이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된다면 기체로 된 목성형 행성보다는 표면이 단단한 암석인 지구형 행성에서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될까요?